네, 안녕하세요. 대구 수성구 법물동에서 서울 마디시원 신경과를 운영하고 있는 이정곤 원장입니다. 오늘은 현대인의 가장 흔한 두통 중 하나인 경추성 두통과 긴장형 두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두 질환은 겹쳐져 있는 질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과 머리를 따로 분리해서 이름을 명명해서 부르지만 사실 이 두 신체 부위는 붙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고 이 두 머리와 목을 연결해주는 인대와 근육 그리고 경추라고 부르는 목뼈와 두개골은 결국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과서적인 정의로는 이 두통들은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긴장형 두통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주위에, 두개골 주위에 근육과 특히 뒤통수 쪽에서 경추 쪽을 이어주고 있는 작은 세밀한 여러 근육들의 과도한 긴장이나 수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두통입니다. 경추성 두통이라는 것은 머리보다는 경추, 즉 목뼈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두통인데 사실 관절뿐만 아니라 근육, 인대, 신경 문제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긴장형 두통과 경추성 두통의 가장 흔한 양상이 바로 이 뒷골이라고 부르는 뒤통수, 뒤통수를 받치고 있는 목과 뒤통수의 경계 부위, 이 헤어라인 쪽의 두통과 무거움인데 이 부위의 두통은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긴장형 두통이다 해도 맞는 말이고 경추성 두통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두 질환은 어느 정도 교집합이 있는 질환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려면 두통이 발생하는 위치와 그 빈도, 강도, 그리고 경추 엑스레이 상태, 그리고 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근육과 인대 위치에 대한 의사가 직접 진찰을 해서 이 근육의 경직이 있는지 파악을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긴장형 두통 혹은 긴장성 두통이라고 부르는 이 질환은 자칫 오해하기 쉬운데 마음의 긴장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 머리를 둘러싼 미세 근육들의 과도한 긴장 때문에 발생하는 두통입니다. 이 머리에도 미세한 근육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과 같이 각 근육의 문제에 따라서 다른 두통의 양상으로 발생합니다. 흔히 관자놀이 주변의 측두근이나 머리 뒤의 목 널판근의 문제는 관자놀이 통증을 일으킬 수 있고요. 턱 주변의 이 흉쇄유돌근이나 턱관절 주변의 근육은 이마 통증을 일으킬 수 있고 이 외에 다른 경추 근육들은 이 뒤통수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근육이 어떤 두통을 일으킨지에 대한 정밀한 진찰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 복합성 두통이 자주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즉 원래 긴장형 두통이나 경추성 두통이 없고 편두통만 있던 사람이 긴장형 두통이 생기고 나서 더 머리가 자주 아파지는 경향으로 몸이 변한다든지 경추가 안 좋은 사람이 편두통까지 생기면 더 두통이 자주 온다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두통을 가지게 되면 나중에는 얘가 혼합이 되면서 어떤 원인 때문에 아픈지를 분간하기가 어려울 만큼 두통이 반복적이고 모호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민함을 낮춰주는 치료와 근육과 경추에 대한 치료를 모두 복합을 해서 장기간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긴장형 두통에 대한 치료는 보통 근육의 긴장도를 떨어뜨리는 약물이 있어서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요.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같은 물리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를 해줘도 도움이 되고요. 이 외에도 근육을 촉진해 봤을 때 통증이 심해지는 압통이 있다면 흔히 TPI라고 부르는 근막 통증 유발점이라고 하는 근육 주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 만성으로 있어서 3개월 이상 두통이 지속되는 경우라든지 근육의 긴장이 너무 심해서 풀리지 않는 경우에는 이 원인 근육에 보톡스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경추성 두통은 목뼈 그리고 그 주위 근육이나 인대로 인해서 발생하는 통증입니다. 대부분 목에서 어깨 쪽으로 연결된 근육 통증이 잘 동반이 되고 머리 뒷부분부터 아프거나 조이거나 멍한 듯한 두통이 잘 생깁니다.
경추는 이 7가지의 뼈와 주변 인대, 그리고 경추신경이 가운데 척수신경하고 가지신경이 좌우로 8개씩 총 16개의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 경추 1번부터 4번까지의 구조물이 경추성 두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5번부터 7번 경추 주위의 구조물은 두통을 일으키기는 관련이 적고요. 주로 어깨 통증이나 날개뼈 주위 통증, 팔이나 손의 저림을 유발하게 됩니다. 가끔 간혹 가다가 환자분들께서 목 디스크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시는 경우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5, 6번이나 6, 7번 디스크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5, 6번, 6, 7번의 목 디스크는 두통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만 디스크가 있을 정도면 이 동반된 상부 경추의 근육 경직이나 인대의 경직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디스크 자체 때문에 생기지 않기 때문에 내 경추 상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추성 두통은 경추 엑스레이나 CT, MRI를 찍었을 때 경추 1번부터 4번까지의 디스크 상태, 척추의 모양, 각도, 그리고 후 관절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경추는 엑스레이나 CT를 찍었을 때 경추 1번부터 4번에 이르기까지 척추가 위의 척추보다는 앞의 척추가 점점 더 앞으로 나오면서 이 C자 형태의 윗 커브를 만들고 5번부터 7번까지는 오히려 뒤로 들어가면서 C자 형태의 아래 커브를 만드는 이 C자형 커브를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이 커브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일자목 혹은 거북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위의 인대나 근육의 경직이 심하기 때문에 두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마 디스크에 대한 걱정과 문의가 제일 많으실 텐데 경추의 3, 4번이나 4, 5번 디스크는 두통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는 뒤통수의 두통에서부터 아랫목까지 이어지는 통증을 잘 겪게 되고요. 흔히 승모근이라고 부르는 어깨 근육 통증도 잘 동반합니다. 또한 경추의 몸통과 몸통을 이어주는 연골인 디스크뿐만 아니고 뒤쪽 뼈관절인 후관절이라고 하는 부분도 두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를 후관절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경추 2번에서 4번까지의 후관절 문제로 두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긴장형 두통은 이 두개골과 후두의 근육 문제로 생기지만 경추성 두통은 근육 문제뿐만 아니고 이 척추의 각도, 디스크, 인대, 후관절 질환, 즉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씩 사람마다 다른 문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치료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추 근육과 인대 문제인 일자목과 거북목은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는 치료인 물리치료나 운동치료를 많이 하게 되고요. 경직이 너무 심하면 보톡스 치료나 신경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 디스크나 후관절 문제같이 이미 경추 목뼈 자체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심한 통증의 경우에는 시암이라고 하는 이 엑스레이 비디오 촬영을 통한 경추 신경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두통이 뒷골 쪽으로 올라가든지 후두신경통이라고 해서 뒤통수가 찌릿찌릿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경우에는 후두신경 치료도 많이 하게 되고요. 통증이 조절된 이후에는 운동과 자세교정, 약물을 사용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경추 질환이 많기 때문에 자칫 내 두통이 무조건 목 때문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혈관성 두통이나 편두통이 있는데 관련이 없는 내 일자목과 거북목 때문에 두통이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편두통이 있더라도 경추가 좋지 않으면 이 측두부랑 후두부 그리고 뇌신경의 과민도가 올라가면서 두통의 빈도가 너무 잦아지게 되는 혼합성 두통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 두통에 대한 자세한 면담과 진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올바른 치료 받으시고 두통에서 해방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